Would you take the swap? Heung-min Son for Neymar. Hell no! Sorry, Hell no! didn't realise it was like. Hell no! Neymar is overrated. The most overrated player in history. Would you take the swap for Leon Bailey? No. Ousmane Dembele? No. Leroy Sané? Nah. Lamine Yamal? I take it. I take it. Rodrigo? No. Saka? Hell no! Hell no! 골닷컴 영상의 댓글창에는 다른 모든 선수들의 이름을 지우고 네이마르 팬들이 총출동하였고 여전한 그의 파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네이마르가 토트넘 전체보다 위대하다는 내용이었고 리그가 다른 네이마르와의 비교해서 많은 사람들은 네이가 가진 챔스 트로피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논란거리도 아니었던 넥스트 메날두 네이마르와 손흥민의 늦은 비교가 왜 재미난 장면일까요? 우선 동갑내기인 손흥민과 네이마르는 축구계에서 정말 극과 극 유형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네이마르가 92세대의 킹으로 불리던 시기에는 두 선수를 직접 비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좁은 공간과 드리블의 네이마르, 넓은 공간과 스피드의 손흥민이란 스타일의 차이를 넘어서 네이마르가 초월적인 스케일로 성장하고 유럽 축구계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이마르의 연속되는 부상으로 내구성과 롱런이란 측면에서 커리어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하였고 비교적 근래의 득점왕을 차지하고 여전히 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의 전체 커리어가 92년 세대 중 선두권으로 향하고 있지 않냐는 의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92의 또 다른 왕자였던 괴체나 유망주 군단이었던 쿠티뉴, 모우라, 엘샤라위, 라멜라, 제글셔 등은 이미 92세대의 왕 경쟁에서 이탈한 지 오래입니다. 참고로 오래전 92년 유망주 랭킹에서 한준희, 장지현 위원은 나란히 괴체를 1위에 올렸고 손흥민은 각각 7위와 9위로 선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독일의 월드컵 우승 이후였기에 괴체의 선정은 당연했고 이후 네이마르가 바르샤에서 폭발하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1위 네이마르로 공고하게 자리 잡았었습니다. 골닷컴이 8월 영상에서 가장 먼저 네이마르의 이름을 호명한 이유 또한 사우디로 이적한 그의 최근 커리어를 담고 있고 동시에 여전히 레프트 윙어의 아이코닉으로 손색 없는 거대한 이름값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와 손흥민을 비교하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다면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도 충분히 던져질 만한 주제가 되었고 임팩트이냐 장기적인 활약이냐는 취향 차이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골닷컴이 추갈못이라서 손흥민과 네이마르를 바꾸겠냐고 물은 것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한국 국적을 빼고 저는 현 시점에도 종합 커리어는 여전히 네이마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 팬의 말처럼 그는 과대평가받기도 했지만 특정 부분에선 오히려 과소평가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이마르의 커리어는 객관적으로 멈춰있고 손흥민은 여전히 시간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5년 후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그때는 확실히 네이마르라고 대답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고점의 네이마르는 객관적으로 메날두 다음이었고 발롱도르를 수상하지 못한 것이 커리어 최대의 아쉬움으로 느껴질 만큼 신기에 근접한 남자였습니다. 축구를 다른 차원으로 만들 만한 유력한 후보자였고 메시 시대의 끝을 알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메시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롱런입니다. 마이애미에서마저 마법을 부리고 있는 메시 최근 월드컵 경기력은 여전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일부 경기의 플레이메이킹 부분에선 마치 메시처럼 경기했던 네이마르는 메시의 또 다른 장점인 내구성과 롱런이란 부분에선 은퇴 이후에도 오래도록 논쟁이 펼쳐질 커리어를 생성했습니다. 전 세계의 마크를 받은 선수의 하체가 아직도 튼튼한 것은 그의 뼈는 특수 합금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이고 장기 결장이 극단적으로 없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부상이 발생할 만한 과격한 태클에서도 금방 일어나 달리던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튼튼함을 넘어 유연성의 주제이고 그의 신체는 분명 역대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내구성과 롱런이란 측면은 손흥민의 특장점이기도 합니다. 클럽과 대표팀의 전경기에 가까운 출장, 팀의 에이스로 수비에 집중적인 마크를 받는 선수, 남미인 메시만큼이나 먼 비행 거리 등을 가지고도 장기 결장과 고질적인 부상이 없는 손흥민의 몸관리와 내구성은 90일을 넘어 축구계 전체로 시선을 옮겨도 독특할 정도입니다. 흔히 순간적인 가속도가 뛰어난 선수는 유망주 시절부터 롱런이란 측면에서 악평을 듣곤 합니다. 무릎이나 발목 같은 주요 신체 부위의 부상으로 급격히 사라지는 능력이 스피드이기 때문입니다. 즉, 속도로 먹고 사는 선수들은 정점을 찍은 이후 당연한 듯 그래프가 하락했고 가속도는 정비했습니다. 카카는 치달로 발롱도르를 차지하며 세계 최고의 남자가 되었고 속도가 사라지자 아쉽게도 레알의 주전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골절이 많은 선수였지만 팔과 앞면이었고 하체와 허리의 손상이 최소화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본인의 최고 속도를 갱신하며 스피드가 장점인 유망주들의 일반적인 현역 생활과 전혀 다른 형태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선더랜드의 루크 오나이어는 세계 최고 패서로 데브라이너, 슈터로 메시 속도로 손흥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내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빠른 스텝 오버를 보였다. 나는 아직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른다. 손흥민 속도의 주요 키워드는 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을 움직이는 순간적인 스피드는 스텝 오버에서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 최고 속도는 손흥민보다 높은 PL 선수들을 다수 상대한 오나이언이 속도킹으로 손흥민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공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시즌 최고 속도를 기록한 선수는 토트넘 동료 반더벤입니다. 하지만 공을 가진 상태로 측정하는 부문이 있었다면 손흥민은 30대 중 1위가 아니라 전체에서 1, 2위를 다툴 가능성이 높고 오나이언처럼 직접 상대한 선수들의 평가는 어렴풋한 짐작이 아니라 증거에 가깝습니다. PL에서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선수라는 주석이 붙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으로 눈을 돌려도 지난 아시안컵에서 손흥민은 유일하게 34km/h를 주파한 한국 선수이고 2위는 33.7km/h를 요르단전에서 기록한 김민재입니다. 추가로 뛴 거리는 61.7km의 서령우가 1위에 올랐고 60km의 손흥민이 2위에 올랐으며 56.7km의 황인범은 3위, 55.5km의 김민재가 4위 그리고 54.7km의 이강인이 5위에 오르며 체력을 뽐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이징 커브는 신체 능력과 직결되어 있고 손흥민이 조금이라도 부진한 경기에서 가끔 등장하는 에이징 커브란 표현이 얼마나 판타지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증거나 통계적 변화도 없이 그냥 30살이 넘었으니까 하락하고 있을 것이란 추측성 프레임입니다. 20대의 손흥민과 30대의 손흥민의 무엇이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하락세라고 꼬집은 기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속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객관적인 지표는 언제나 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은 자연의 흐름이고 언젠가 그가 정말 에이징 커브를 겪는다면 숨김없이 영상에서 이러한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또한 축구와 인생의 일부이고 좋아했던 선수의 최전성기가 끝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주시하고 당연한 듯 받아들일 것입니다. 신체가 변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타입 선수에게 그 결정적인 지표는 속도입니다. 그는 속도로 그 자리에 오른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흥민존 양발 슈팅마저 침투를 주의하던 수비진이 조금의 공간을 제공했을 때 뿜어나왔고 라인 브레이킹, 드리블, 역습, 수비 시의 압박 모든 측면에서 속도가 그를 PL급 선수로 성장시켰습니다. 시간이 손흥민에게 속도를 뺏어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 축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때는 아예 다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축구에 미쳐 살아가는 선수가 속도를 잃었을 때 어떤 부분을 성장시키려 할지 현역을 포기할지 아니면 패스 같은 새로운 무기와 포변으로 아예 다른 선수가 되어 나타날지 제 희망마저 매우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해당 주제를 언급하기 너무 이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그는 지난 시즌 본인의 최고 속도를 갱신했고 대륙간컵 대표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활동량을 보이며 체력까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축구계의 오랜 논쟁인 순간의 활약과 롱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될 이야기이고 스피드로 반짝 활약이 예상되었던 전형적인 스피드스타 타입의 손흥민은 롱런이란 반전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축구가 아닌 주제에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경쟁 종목에서 비교는 열매입니다. 손흥민은 아자르를 비롯한 리그 최고 스타들의 대단함을 언급하며 매년 성장을 말했던 유망주였고 실제로 아자르 같은 선수가 은퇴하는 사이에도 PL에 남아있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잘하고 싶다는 욕구는 그를 현재의 손흥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본인에게 100번 물으면 100번 다 네이마르가 훨씬 낫다고 대답할 선수이기에 그럼에도 자신은 아직 성장 중이라고 말할 선수이기에 그의 팬들은 끝나지 않은 드라마에 여전히 다음 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을 꿈꾸는 오늘입니다.